한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장관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인이 하늘을 그리는 손가락처럼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는 4개의 하얀 비행운. 금속 거인의 날개 아래에서 포효하는 4개의 엔진 이미지는 수십 년 동안 권력, 안전 및 진보의 최고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여왕인 보잉 747과 나중에 등장한 유럽의 위험인 에어버스 A380의 서명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거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기체들은 유물처럼 인도되고 있으며 그들의 실루엣은 결코 오지 않을 운명을 기다리며 애리조나의 사막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2개의 엔진만을 가진 더 작고 더 조용한 비행기들이 날아다닙니다. 역설은 잔혹합니다. 오늘날 2개의 엔진을 가진 비행기는 4개의 엔진을 가진 비행기보다 더 안전합니다. 보호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4개가 필요했던 시기에서 어떻게 2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이 된 시기로 넘어올 수 있었을까요? 답은 공학, 경제학, 그리고 우리가 비행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꾼 조용한 혁명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합시다. 크기가 곧 힘이었던 시대. 왜 사발기들이 멸종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왜 그것들이 탄생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업항공이 문자 그대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던 시기인 60년대와 70년대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대서양을 횡단합니다. 대륙을 연결합니다. 세상을 가깝게 만듭니다. 하지만 비행기 설계를 규정하는 기술적이고 법적인 문제인 공포의 60분 규칙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제 규정에 따르면 엔진이 2개뿐인 이발기 비행기는 어떤 지점에서도 대체 공항으로부터 비행거리 60분을 초과하는 경로를 운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2개의 엔진 중 하나가 고장나면 비행기는 나머지 엔진 하나로 1시간 이내에 육륙에 도달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도쿄 또는 긴 대양 횡단 경로가 이발기 비행기들에게 금지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양은 너무 넓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추진력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는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항공사가 대륙을 연결하고 싶다면 3개 또는 4개의 엔진을 가진 비행기가 필요했습니다. 사발기는 나중에 사치가 따라오긴 했지만 미적인 선택도 사치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적 필요성이자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엔진 하나가 고장나도 여전히 3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이 고장나도 여전히 2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중복성은 끝없는 대양에 대한 보험 증권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징적인 혹과 날개에 매달린 4개의 프라트 앤드 위트니 엔진을 가진 점보제트, 보잉 747 같은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유럽의 도전인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지구 어느 구석으로든 실어 나르기 위해 설계된 2층 구조와 4개의 엔진을 가진 거상 에어버스 A380이 탄생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지배하는 비행기였습니다. 그것들의 크기는 곧 힘이었고 4개의 엔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보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규칙, 이탑스. 하지만 747이 장거리 노선을 지배하는 동안 규제기관의 사무실과 제조업체의 경납고에서는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5글자의 약어가 항공 역사를 영원히 바꿀 것이었습니다. 이탑스, 영어로 된 이 약어는 Extended Length Twin Engine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 즉 장거리 운항 이발기 항공기에 대한 연장 운항 성능 표준을 의미합니다. 이토프스의 역사는 신뢰성이 어떻게 안전의 새로운 척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0년대 동안 엔진 제조업체들, 특히 제너럴 일렉트릭, 프렛 앤드 휘트니, 그리고 롤스로이스는 수십 년 전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터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장률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현대적인 엔진은 수만 시간 동안 사고 없이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규제기관인 FAA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엔진 하나가 이토록 신뢰할 수 있다면 왜 이발기 비행기를 공항에서 60분 거리로 계속 제한해야 하는가? 그렇게 이토프스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제조업체가 데이터와 시험을 통해 자사의 엔진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비행기가 엔진 하나만 작동하는 상태로 몇 시간 동안 비행하고 착륙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면 어떤 공항에서도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경로를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60분이었고 다음에는 120분, 그 다음에는 180분이었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현대적인 비행기의 경우 대체 공항으로부터 300시간 이상의 거리까지 허용되었습니다. 네, 제대로 읽으셨습니다. 이발기 비행기는 오늘날 땅을 보지 않고 몇 시간 동안 태평양을 횡단하는 시드니, 산티아고 대 치리 같은 노선을 운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뢰할 수 있어서 두 엔진이 동시에 고장날 확률은 문자 그대로 천문학적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급진적이었습니다. 갑자기 대양을 횡단하기 위해 4개의 엔진이 필요하다는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더 작고 효율적인 이발기 비행기들은 거인들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훨씬 적은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항공사 이사회실에서 울려 퍼지는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가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 4개가 필요하다 해서 거의 고장나지 않기 때문에 2개면 충분하다로 말입니다. 가차없는 물리학, 규모의 효율성. 하지만 신뢰성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물리학은 그 자체의 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 규모의 효율성 법칙이 사발기 비행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비행기 엔진을 열기관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금속을 녹여야 할 정도의 온도를 견디며 놀라운 속도로 회전하는 수천 개의 부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품들 각각은 내부 마찰을 발생시키고 마찰은 효율의 적입니다. 각 엔진은 또한 공기를 가르며 공기 역학적 저항을 발생시킵니다. 4개의 엔진은 4개의 마찰원과 4개의 저항원을 의미합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4개의 엔진 대신 훨씬 더 큰 2개의 엔진을 장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공기에 노출되는 전체 표면적은 더 작아집니다. 전체 내부 마찰도 더 작아집니다. 엔진의 전체 무게도 더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큰 엔진 하나가 작은 것 하나보다 더 무겁더라도 2개의 큰 엔진이 4개의 중간 크기 엔진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공에서 무게는 제일의 적입니다. 무게가 가볍다는 것은 공중에 떠있기 위해 필요한 연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열역학의 문제도 있습니다. 2개의 큰 연소실에서 연료를 태우는 것이 같은 양의 연료를 4개의 작은 연소실에 나누어 태우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열 손실, 내부 난류, 표면적 대비 부피 비율 등 모든 것이 큰 엔진에 유리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엔진을 가진 트럭 한 대가 같은 일을 하는 작은 엔진을 가진 밴 4대보다 운송 톤당 소비량이 적은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물리학은 가차 없습니다. 2개의 큰 것이 효율성 면에서 항상 4개의 작은 것을 이깁니다. 조용한 혁명, 꿈의 엔진. 그리고 우리가 큰 엔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현대공학의 진정한 괴물들을 의미합니다. 보잉 777X에 장착되는 엔진인 제너럴 일렉트릭 G29X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크기가 너무 거대해서 보잉 737 전체 동체가 그 외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탄소 섬유와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전면 팬은 지름이 3m 50cm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력은 단순히 경이롭습니다. 엔진당 10만 파운드 이상의 추진력을 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엔진 2개는 초기 모델인 747의 엔진 4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출력을 생성합니다. 에어버스 A350에 동력을 공급하는 롤스로이스 트렌트 XWB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당 카테고리에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엔진으로 최소한의 연료 소비로 막대한 양의 공기를 이동시킬 수 있는 매우 높은 바이패스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진들은 단지 강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능적입니다. 그 날개 깃은 비행 중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해 약간 변형되는 복합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자 제어 시스템은 연소를 최적의 지점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료 분사를 끊임없이 조정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인간이 만든 가장 진보된 내연 기관입니다. 매우 높은 바이패스 엔진과 복합 재료라는 이 조용한 혁명은 이발기 비행기들이 거의 모든 면에서 사발기 비행기들과 대등해질 뿐만 아니라 능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안전을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해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날 상업 비행에서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할 확률은 너무 낮아서 거의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하늘은 안전을 위해 더 이상 4개의 엔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1회적 사중. 하지만 물리학과 신뢰성이 길을 닦았다면 사발기 비행기의 사형 선고에 서명한 것은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개념인 사중이 등장합니다. 4개의 거대한 엔진을 가진 에어버스 A380 같은 비행기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바로 엔진 하나가 고장난 상태에서의 이륙입니다. 이는 이륙 시 설치된 총 출력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확히 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일단 공중에 떠서 순항 비행 중일 때 비행기는 그 출력의 아주 일부만을 필요로 합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 비행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엔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밸러스트이자 짐입니다. 반면 현대적인 이발기 비행기는 이륙에 필요한 출력과 순항에 필요한 출력 사이의 관계가 훨씬 더 긴밀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더 오랜 시간 동안 효율성의 최적 지점에 가깝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고장 났을 때 나머지 하나는 안전하게 비행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추진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그 여분의 출력 용량은 사중으로서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시에만 활성화되는 능력입니다. 그 결과는 비행거리에 따라 그리고 수송 승객당 연료를 덜 소비하는 더 가벼운 비행기입니다. 용서 없는 계산, 유지 보수 및 운영. 다음은 정비소의 계산서입니다. 엔진 4개짜리 비행기를 유지하는 것은 엔진 2개짜리보다 최소한 2배는 비쌉니다. 각 엔진은 고유한 윤활 시스템, 고유한 센서, 마모되어 점검받아야 하는 고유한 가동 부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비행 시간마다 엔진은 분해, 검사 및 수리되는 정비소로 들어갑니다. 엔진이 4개라면 그 정비소 방문 횟수는 2배로 잦아지고 예비 부품 비용은 배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고장 확률도 있습니다. 매우 드문 치명적인 고장이 아니라 사소한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수치를 주는 센서, 제대로 닫히지 않는 밸브, 미세한 오일 누출 등입니다. 엔진이 많을수록 센서, 밸브, 유압 시스템이 더 많아지며 따라서 작은 무언가가 고장나서 비행이 지연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500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이 지연되는 것은 모든 항공색의 물류적, 경제적 악몽입니다. 에어버스 A380은 기술적 경이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은 각 비행의 수익을 맞추기 위해 매우 높은 탑승률이 필요했고 그것은 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높아서 많은 운영사들이 수명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일찍 A380을 퇴역시켰습니다. 시장은 말했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변했습니다. 파편화돼 집중. 하지만 항공사의 전략과 관련된 더 깊은 변화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배적인 모델은 허브 앤 스포크, 즉 중심과 바퀴살 모델이었습니다. 소수의 거대 공항들이 전 세계의 항공편을 집중시켰고 거기서부터 더 작은 목적지들로 분산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4개의 엔진을 가진 거대 비행기들은 완벽했습니다. 한 번에 수백 명의 승객을 중앙 허브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추세는 그 반대인 지점 간 파편화입니다. 항공사들은 거대 허브를 거치지 않고 중소도시들을 직접 연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맨체스터의 승객은 런던에서 환승하는 것이 아니라 올랜도로 직항하기를 원합니다. 바르셀로나의 여행객은 마드리드나 파리네를 거치지 않고 버스턴으로 바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 보잉 787 드림라이너나 에어버스 A350 같은 중형 이발기 비행기들이 이상적입니다. 그것들은 장거리 노선을 비행할 수 있고 소비량이 적으며 상대적으로 채우기가 쉽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500명짜리 거물을 채우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250명의 승객을 태운 중형 비행기 2대를 채우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습니다. 이발기 비행기가 제공하는 유연성은 수요에 맞춰 공급을 훨씬 더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노선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큰 타격 없이 비행기를 더 작은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 A380의 경우 노선이 작동하지 않으면 경제적 재앙이 보장됩니다. 날개 문제와 극한의 공학. 물론 이발기 비행기에 대한 이러한 배팅의 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이기 위해 이발기 비행기는 양력을 개선하고 소비를 줄이는 거대한 표면적과 날개 길이를 가진 거대한 날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날개는 문제가 있습니다. 표준 공항의 탑승 게이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결책은 현대 공학의 경이로움 중 하나인 접이식 날개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보잉 777X는 대부분의 공항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매우 긴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항공모함의 전투기 날개처럼 착륙 후 위로 접히는 날개 끝단을 설계했습니다. 지상에서 비행기는 공간을 덜 차지하며 터미널에서 문제없이 기동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는 끝단이 펼쳐져 효율성에 필요한 날개 길이를 제공합니다. 이 해결책은 제조업체들이 사발기 비행기로 돌아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은 사발기가 실행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그에 따르는 모든 기계적 복잡성을 감수하고 구부러지는 날개를 설계하는 쪽을 택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4개의 엔진을 가진 거인들에게 전투는 끝났습니다. 한 시대와의 작별, 개성과의 작별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는 슬픈 구석이 있습니다. 하늘은 더 균일하고 더 지루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애호가라도 실루엣만으로 수킬로미터 밖에서 비행기를 식별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747에 혹은 오해할 수 없었습니다. 둥근 코를 가진 A380의 2층 구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꼬리에 세 번째 엔진이 달린 MD-11은 귀중한 희귀품이었습니다. 각 비행기는 개성과 성격, 그리고 그것을 독특하게 만드는 시각적 서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전문가가 아니라면 에어버스 A350과 보잉 787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둘 다 화살 모양의 날개 아래에 2개의 엔진이 달린 하얀 튜브이며 눈물 모양의 창문과 거의 비슷한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성은 효율성이라는 재단 앞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진보에 반대하는 논리를 펴기는 어렵지만 공학이 야만적인 힘과 대담함으로 하늘에 도전하던 시절, 크기가 성공의 척도였고 4개의 엔진이 인간이 바다를 길들였다는 상징이었던 그 시절에 대해 어느 정도 향수를 느끼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미래 다발 엔진이 다시 돌아올 것인가?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공은 전기 추진과 수소라는 새로운 혁명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혁명은 다발 엔진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무겁습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수소는 무게는 가볍지만 부피를 많이 차지하며 거대하고 무거운 극저온 탱크가 필요합니다. 비행기에서 그 무게를 최적으로 분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엔지니어들이 탐구하고 있는 해결책 중 하나는 추진력을 날개를 따라 여러 개의 작은 엔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2개 또는 4개의 거대한 터빈 대신 날개 앞전 에지를 따라 배치된 6개, 8개 또는 심지어 10개의 작은 정의 또는 수소 엔진을 가진 비행기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무게의 더 균등한 분산, 날개 위 공기 흐름에 더 나은 제어, 그리고 현재의 이발기보다 훨씬 더 큰 중복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수증기만을 내뿜으며 날개를 따라 윙윙거리는 작은 엔진들의 행렬과 함께 조용하고 깨끗한 비행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미학이 될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많은 엔진이 적은 수보다 나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의 회귀일 것입니다. 물론 이 엔진들은 과거처럼 포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조용하고 효율적일 것이며 승객들이 눈치채지도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비행할 것입니다. 어쩌면 수십 년 안에 하늘은 다시 여러 개의 비행운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응결이 아니라 증기일 것입니다. 어쩌면 2개의 엔진 시대는 조용하고 깨끗한 거인들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 단계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연료가 천둥으로 변하고 4개의 엔진 소리가 진보의 사운드 트랙이었던 시대를 살았던 특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신 당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승객으로서 당신은 무엇을 선호하십니까? 현재의 이발기 비행기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효율성, 생태학, 그리고 더 낮은 가격입니까? 아니면 가끔이라도 4개의 엔진을 가진 거인의 진동과 멈출 수 없는 상승을 다시 느끼기 위해 조금 더 지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수소와 전기가 우리에게 다발 엔진의 미학을 돌려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거상들의 시대에 대한 영원한 작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황은 영원히 변했습니다.